안녕하세요. 엄마의 세컨드 라이프를 준비하는 엄세라입니다. 저는 3살, 4살 연년생 형제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 워킹맘입니다. 오늘 저는 4번째로 낙찰받은 토지의 경매, 잔금 납부를 위해서 충남 서산에 다녀왔는데요. 법무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셀프 등기를 진행하기로 하고 직접 가서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한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촉탁을 하는 것까지 하고 와야 했는데 오늘 시간이 별로 없던 터라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경매 셀프 등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법무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셀프로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셀프 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하는 토지 투자이기 때문에 대출이 따로 필요 없어서 직접 셀프 등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셀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원에 가서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을 납부할 때는 현금을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소액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큰 금액이기 때문에 수표로 한 장 뽑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1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의 수표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행에 가면 특정 금액으로 수표를 한 장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낙찰받은 토지 4필지에 110만 원이었는데 그 보증금 10만 6,600원을 뺀 나머지 99만 3,400원을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해 가서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지난번에 아파트 건에 대해서 잔금을 납부했을 때는 제가 한도 제한 계좌여가지고 그걸 푸는데 조금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수표로 깔끔하게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머지도 다 준비를 해갔으면 오늘 더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더 가벼웠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준비해 가야 되는지 차근차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경매계에 찾아가서 잔금을 납부하러 왔다고 하면은 법원 보관금 영수증인가? 그거를 주세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가서 잔금을 납부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실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는 건데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취득세, 그리고 이게 경매로 나왔다 보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저한테 넘길 때 이제 말소해야 되는 건수가 있어요. 가압류나 근저당 같은 것들을 말소하는 거를 등록면허세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시청에 가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서 잔금을 납부하고 다시 경매계로 가면은 매각 허가 결정 정본을 받게 돼요. 이거는 꼭 반드시 원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청으로 가게 됩니다. 시청에 가서는 세정과에 가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 세정과에 부동산 취득 관련한 이제 민원 처리하는 데 가서 경매 잔금 납부하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러 왔다라고 하면은 신청서를 작성하게 해주세요. 그럼 신청서에다가 이제 내용들을 적고 취득세와 그 등록면허세에 대한 납부 고지서를 받아서 은행에 가게 되는데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말소 건수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소 건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2번 일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저는 말소 건수를 잘 알아가지 못해서 2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소 건수는 보통 이제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내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 이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제 내필지라 그랬는데 등기부 등본 한 건마다 가압류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압류를 한 건으로만 쳐가지고 말소를 한 건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와 강제 경매 개시 결정까지 다 없애야 돼서 가압류나 근저당이 그냥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 말소 건수는 2건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소 건수는 사실 저는 처음에 4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8건을 했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다시 처리를 하기로 했고, 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시청 안에 있는 은행에 가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카드로 결제하고 싶을 경우에는 세정과에서 카드로 결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농협에 가서 납부를 하면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은행에 가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등기신청 수수료를 또 내야 돼요. 등기신청 수수료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건수를 한 건당 15,000원에 말소 건수 곱하기 3,0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는 금액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내 필지에 그 가압류가 각각 걸려 있어서 말소 건수가 2건씩, 그래서 15,000원 더하기 6,000원 해서 21,000원 곱하기 4 해서 84,000원을 등기신청 수수료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기신청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고, 현금으로 납부한 이후에 등기신청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경매 셀프 등기를 하러 가기 전에 집에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시청 민원실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을 아끼려면 잔금 납부하러 가기 전날 미리 다 준비해 놓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민등록 초본과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그리고 해당 시에는 건축물 관리 대장까지 뽑아야 되는데,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갔던 서산지원은 그 현금만 가능해서 제가 내 필지여서 4건을 뽑아야 되는데 3,000원 밖에 없어서 1,000원을 구하느라고 이리저리 좀 고생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깨달았어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왔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토지대장은 모두 다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나 셀프 등기를 또 하게 될 경우에는 무조건 집에서 준비를 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청에서 모든 업무들을 다 마치고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사게 되는데요. 우표는 토지 공매할 경우에는 캠코에 보낼 때는 4,8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여기 서산지원에 나와 있는 서류에는 5,600원의 우표를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기 필증을 이제 받기 위해서는 총 3개의 우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촉탁 신청서와 더불어 등기 필증, 우편 수령 신청서, 그리고 우표 3개와 관련 서류들을 싹 모아서 차근차근히 정리를 해서 다시 법원으로 가서 경매계에 제출하면 약 2주 정도 시간이 지나서 등기 필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번에 셀프 등기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미리미리 서류들을 준비했어야 됐다는 점, 그리고 말소 건수가 그러니까 무조건 2건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이번에 새롭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셀프 등기를 또 오랜만에 작년 초에 이어서 약 거의 1년 반 만에 해봤는데, 첫 번째가 오히려 더 잘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자만심 때문인지 실패하고 돌아가는 길에 길이 막혀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복귀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이 아이들 하원은 했을 테니까 6태 후에 보완해야 되는 서류가 뭐뭐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고 말소할 목록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적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블로그만 봐도 크게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청이나 법원이나
자주 가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 가는 게 조금 두렵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두 번째 갈 때도 떨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또 다른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낙차를 받아도 가까운 거리라면 셀프 등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